그래서 그런지 성범죄의 발생률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유흥주점의 담당 실장한테서 전화 와서 일단 그렇게 돼서 정말 황당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범죄자로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해보니까 여름이 되면 특별히 이제 그 발생률이 높아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여성분들은 이제 옷차림도 이렇게 많이 가벼워지고 남성 여성분들이 또 함께하는 뭐 바닷가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범죄의 발생률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억울하신 분이 있었고, 이 억울하신 분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그 무고함을 밝혀내셨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친구분이랑 유흥업소에 두 명이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뭐 유흥업소는 절대 불법 아닙니다. 다 이렇게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그러니까 성교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유흥업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보통 같이 이렇게 말상대를 해주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놀아주는 개념에서 돈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죠. 이제 그런 유흥업소를 친구분이랑 둘이 간 거예요. 각자 파트너를 정하고 재밌게 놀았고 또 놀고 싶으셔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업소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업소에서 일할 관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실장이니 상무니라고 불리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해당 그 접대부 여성분, 그 여성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더 놀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다. 근데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니 뭐 호텔에서 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것도 다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이렇게 잡고 예약을 하고 거기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또 이제 놀았다라고 해요. 그래도 술을 그렇게 계속 마시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새벽도 이렇게 늦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분 말고 다른 친구분은 그 파트너와 함께 피곤하니까 그냥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나갔어요. 이분과 파트너가 남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골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술을 깨고 좀 있는 다음에 그때 나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의 그 파트너분도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도 조금 더 이따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두 명만 남았고, 더 이상 술은 마시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핸드폰 하면서 좀 쉬고 있었고, 그 여성분은 자기는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침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잠깐 이렇게 잠을 잤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여성분은 나는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그래 잘 가라, 또 볼 수 있으면 보자라고 이렇게 잘 헤어졌다라고 하고, 저희 의뢰인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골프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렇게 떠났다라는 건데, 사건은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아침에 저희 의뢰인분의 그 유흥주점의 담당 실장한테서 전화 와서 형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님 그 파트너가 뭐 강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한다. 뭐 감금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단 그렇게 돼서 정말 황당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아마 뭔가 술자리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또는 혹시 나한테서 이제 돈을 바라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남겼습니다.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남겼고, 응답이 없으니까 전화도 몇 번 걸었고, 이런 게 사건이거든요. 이 여성분이 결국에는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형사 고소의 내용은 그 남성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강간까지는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다치고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받고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와 이렇게 상해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강간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계속 연락을 해서 괴롭혔다. 그러니까 스토킹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강간치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온 거죠.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성범죄자로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혐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관에게 저희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큰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초기에 제출했고요. 또 관련 증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보면은 경찰에서도 이거는 여자가 정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줄 알았는데 경찰은 이거를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특수경찰법 위반이랑 강간치상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생겨요. 이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당연히 법원의 판단도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받았을 때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적시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송치가 되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이거는 이 송치는 부당하다.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송치가 정말 좀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저희가 추가 증거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할 테니 충분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렸고 경찰이 또 송치를 하게 되면은 송치 의견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유죄로 보인다라는 그런 송치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쭉 적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에 제출을 했더니 검사님도 굉장히 오래 이거를 고민을 하셨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무혐의 결정, 무혐의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상당히 유리했던 증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이 2대2로 있었고 먼저 한 커플이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갔던 커플 중에 그 여성분이 중간에 그 호텔로 다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핸드폰을 놓고 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을 당시에 자기가 목격한 광경,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은 여기 침실에서 누워서 엎드려서 자고 있고 이분은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던 그 장면이 그 피해 여성의 진술과 상당히 좀 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접대부 여성 그 아가씨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피해 여성이랑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남성한테 조금 더 유리한 얘기를 하면은 이건 훨씬 더 이제 그 신빙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의 그 친구였던 분의 진술이라고 하면은 친구니까 좀 더 이렇게 뭐 유리하게 얘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약간은 좀 떨어지게 보는데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았고 그 진술의 내용 자체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증거들을 정말 최대한 이렇게 수집할 것.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그때 상황을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혹시 이런 증거 있습니까? 저런 증거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증거들을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이렇게 거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건데 경찰에서 일단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유죄라고 인정을 판단을 했으니까 송치를 하겠지라고 이제 좀 경솔하게 생각하고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상황에서 만약에 송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바로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이런 쟁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뭐 논리적인 이제 변론을 하고 이거는 변호사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추가로 뭐 내는 증거나 의견을 기다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미리 그거를 검사님께 사전에 얘기를 해서 시간을 이렇게 버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